요즘 기초연금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내가 받던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을 들으시면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에서 정말로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괴롭혀왔던 불합리한 제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매년 35만 명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인데도 말이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와 함께 2025년부터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먼저 정말로 없어지는 첫 번째 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였다면 각각 20%씩 삭감되어 지급받았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34만 원을 받는다면 부부는 각각 27만 원씩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분을 합쳐도 5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료나 관리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비용이 줄어든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약값은 더 많이 들고 식비나 기타 생활비도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일부 부부들은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다행히 정부도 이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부부가 각각 34만 원씩 총 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보다 월 14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사라진 제도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입니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20년, 30년 전에 퇴직금으로 구입한 3500cc 차량이 지금도 고급차일까요? 실제로는 중고차 시세가 2천만 원도 안 되는 오래된 차량인데 단지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최근 출시된 비싼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죠. 앞뒤가 맞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이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의 현재 중고차 시세만 봅니다. 4천만 원 이하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고차 시세라는 점입니다. 새 차를 5천만 원에 구입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중고차 시세가 3천만 원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배기량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까지, 부부는 364만 8천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이 금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24만 원이나 기준이 상향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이 월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이었다면 작년에는 기준을 초과해서 받지 못했을 테지만 올해는 228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받는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최대 지급액은 34만 3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월급을 200만 원 받으신다고 해도 정부에서는 실제로 6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많이 깎아주는 거죠. 이전보다 훨씬 유리해진 겁니다. 자녀의 지원에 대한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전에는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낸 병원비만 공제했는데 이제는 따로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낸 병원비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도 완화되고 금액도 올라갔는데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억울하게 탈락하는 6가지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권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20년, 30년 전에 노후 여가 생활을 위해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1천만 원 정도 주고 구입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설이 망하거나 낡아져서 가고 싶지도 않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 회원권을 1천만 원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는 휴지 조각과 다름없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자녀 용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면 그 5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50만 원이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면 소득으로 잡히지만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병원비를 대신 내드리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거든요. 자녀분들께 말씀해보세요. 용돈 대신 생활비를 대신 내달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면 그분과 배우자분도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다 사용했어도 안 됩니다. 한번 수급권자가 되면 평생 제외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급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새 차를 5천만 원에 구입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차값이 떨어지죠. 특히 10년이 넘은 차나 사고 이력이 있는 차는 시세가 많이 떨어집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기준에 맞아졌을 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숨겨놓은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님이 어렵게 사셔서 신청했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예금 통장을 따로 갖고 계셨던 거죠. 정부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1년에 2번 자격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줄이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소비 금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1만 원, 부부는 월 270만 원 정도를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주지만 그 이상을 처분한 건 의심스럽게 봅니다. 갑자기 1억을 처분했다면 자연소비 금액으로 월 221만 원씩만 인정받기 때문에 반영받으려면 거의 4년이 걸립니다.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는 그 무서운 소문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 일부 전문가들이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는 1981년이었는데 당시 평균 수명이 67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4세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030년부터 66세로 시작해서 2년마다 1세씩 올려 2040년에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노인 빈곤율이나 건강보험, 일자리 문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설령 나중에 바뀐다고 해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받습니다.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변화와 관련해서 정말로 없어지는 불합리한 제도들,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선정 기준이 15만 원이나 완화되었거든요. 둘째, 과거에 자동차 배기량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지금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이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셋째, 자녀분들과 상의해보세요. 용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병원비로 내도록 하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넷째, 기초연금은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4월이라면 3월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1355에 전화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꼭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그럼 억울하게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모른다는 이유로 놓치면 안 되겠죠.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35만 명이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는 혼자만 알면 안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